네, 앞서서 지수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바닥권을 잡아가고 있고 코스닥도 계속해서 견조한 양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세웅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는 먼저 전반적으로 어떤 업종군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예, 저는 지속적으로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대형주 산업재의 반등은 앞으로도 계속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시장 수급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대형주 산업재에 대한 주식을 싸다고 사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 유가 등 대외 변수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시장은 기업의 자산 가치보다는 성장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성장 스토리가 있는 중소형주에 수급이 계속적으로 쏠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에 수급이 쏠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한정해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연초에는 주로 정부 정책에 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 같은 또 수혜주들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초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또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로 산업 경제는 강화라는 주제로 업무보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막대 그래프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전기차 무급 대수가 5,600대에서 43,000대, 그리고 로봇 생산이 3조 8천억까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매출은 14조에서 28조, 그리고 OLED 수출은 56억 달러에서 8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산업은 OLED와 전기차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OLED의 경우에는 애플의 변화가 본격적인 시장의 판도가 바꿔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애플의 변화는 삼성과 그리고 LG의 재투자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IT 장비 사이클의 변화는 한 번 변하게 되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의 주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소비재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OLED 전기차 쪽들 그리고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뉴스테이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것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올해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막론하는 도시 그리고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주체를 기존 조합 건설사에서 그리고 신탁사, 감정원 등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이 감정원, 신탁사 등의 확대는 그동안 대형 단지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을 중소형 단지까지 확대하겠다는 법안의 핵심입니다. 네. 이 개정안의 연장선상으로 발표된 것이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와 지분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뉴스테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그동안 미뤄졌던 재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크게 주택시장의 수익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내에 전무하다시피 한 부동산 펀드 그리고 리츠 등 출연과 신탁사의 영역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임대 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만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뉴스테이는 그동안 공공 부분에서 주도했던 임대 시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분양시장이 임대 형식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임대시장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점차 이동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물이 뉴스테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이 법의 통과로 뉴스테이 건설과 임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임대시장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예,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확연하게 민간의 인허가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1년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민허가 비중은요, 2016년에는 거의 90%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는 앞으로 주택시장의 민영화가 거의 다 완성돼 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 그림은 한국 분양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비중이 되겠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2015년도부터 정비사업 비중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 분양시장에 있어서 2016년도에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뉴스테이로 인해서 앞으로 더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뉴스테이 3법으로 인해서 그동안 미뤄졌던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수치는 더 크게 늘어날 것 전망이 되고요. 특히 지난 11월에 발표된 인천 10정 2 재개발 단지 재개가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슈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유망 기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네. 이 동사는 부동산 신탁회사로 시장 점유율 31%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부동산 신탁은 위탁자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서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차입형 신탁 시장에서는 MS 70%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개 사업장에서 8조 원 규모의 차입형 토지 신탁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투자 포인트는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재개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 단지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의 특성상 비전문가 집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법의 통과로 3월부터는 단독 시행사로 신탁사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비 사업에 신탁사 참여 가능해짐에 따라 동사 같은 경우에도 수탁 증가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규모는 건설사 중심이 될 것이지만 그 이하의 규모에 있어서는 신탁사 특히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가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세훈 과장과 함께 자세한 업종별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